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카르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도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좀 용기를 내주신 것 같고 어떤 장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분명히 살면서 이런 경험을 겪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카르마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카르마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까지가. 고민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제서야 좀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오, 예. 네. 그러면, 네. 이 일을 지금 다 겪고 나서 해결이 된 상태인 건가요? 뭐 어떤 상태인 건가요, 지금이? 해결이라고 하면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좀 되게 극심한 소위 말하는 PTSD를 12년 동안 겪었어요. 네. 눈만 감으면 그때 트라우마들이 떠오르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되게 좀 올라오는 공포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이 얘기를. 그렇겠죠. 예, 생각이 계속 나니까. 네, 근데 제가 2년 전에 명상 테라피를 1년 반 동안 총 하면서 이거를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돌비 라디오에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잊혀지면 안 되는 일이고, 제가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어딘가에는 흔적 남기고 싶어서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사연이 사실 네. 가족 사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르마님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청자분들 중에서 네. 좀 과몰입하거나 그래서 뭐 가족이 누가 잘했네 못했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 시청자분들도 최대한 매너 세팅을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카르마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14년 전에 생겼던 일이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대충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찌라고 부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라는 발음을 못해서 아찌라고 불렀어가지고 그렇죠. 실제 제가 불렀던 이름이고, 아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에요. 제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좀 신상 보호를 위해 나라만 조금 변경해서 말할 건데, 스페인 사람이었고, 한국에서 80년도 때부터 사업을 하셔가지고 한국이랑 스페인을 오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네. 저랑은 어떻게 인연이 닿았냐면, 저희 어머니의 두 번째 직장의 대표자였는데,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엄마밖에 없었어요,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그리고 저희 아빠랑 그리고 아찌랑 이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그런 사이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아찌가 저를 정말 딸처럼 이렇게 키워주셨던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게 뭐 대충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하는 거고, 저한테는 그냥 엄마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아찌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지수, 예. 사실 저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아찌를 알아왔으니까 연애를 하는 모습을 잘 못 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마다 한국을 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자랐어가지고. 근데 뭐 지수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 여자친구 생겼다. 그 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아찌보다 거의 20살 정도 어렸던 것 같아요. 한 18살 정도 더 어렸던 것 같은데, 만나게 된 계기를 물어봤더니 아찌가 한국에 사는 집 근처에 빵집에서 일을 했었고, 그 여자가 팔에 엄청 큰 화상 흉터가 있는데, 그 화상 흉터가 본인이 말하기로는 어렸을 때 물 끓이다가 물이 엄청 뜨거울 때 팔에 그게 이렇게 닿았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이걸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무튼 아치는 약간 좀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라서
좀 불쌍하거나 좀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분을 사귄 이유가 그냥 그런 게 많이 적용한 것 같아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내가 좀 케어하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냐, 잘 됐다. 그분께서는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냥 네. 파티시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를 되게 예뻐해주고 저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그 언니가. 그렇게 하다가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또 서울을 갔어요. 예. 여름방학 때. 갔는데 제가 원래 항상 갈 때마다 아찌 집에서 지냈는데 그 해에는 아찌가 뭔가 되게 복잡한 심정으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집 말고 이모나 고모 집에 가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지냈다가 그래도 한국에 제가 한 번 오면 한 달 정도 있었으니까 여름방학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아찌 집에 갔는데 아찌가 저한테 사실 지수가 조금 질투하는 것 같다. 너가 이해해달라. 그래서 아니 근데 그분이 아찌랑 사냐 했더니 아찌랑 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알겠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그러다가 또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차피 아찌는 스페인과 한국을 계속 오고 갔으니까 네. 아찌는 종종 봤는데 2010년도에는 그냥 제가 안 갔어요, 한국에. 왜냐하면 어차피 아찌 집에 편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날짜들을 정확히 아직까지도 기억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좀 이해해 주세요. 2010년 12월 27일에 저한테 아찌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나 좀 있으면 이제 스페인으로 간다.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아찌가 좀 아프다. 간암인데 아직 이기고 에코그래피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엑스레이 찍었을 때 네네. 종양이 되게 작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스페인에서 수술하고 싶어서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메일을 받았는데 전 너무 걱정돼서 곧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아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별거 아니다. 근데 그냥 좀 혼자 가서 아찌 가족은 다 스페인에 있으니까 혼자 가서 오랜만에 좀 엄마랑도 시간 보내고 누나랑도 시간 보내고 그러려고 하니까 곧 스페인 갈 테니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돼서 12월 30일에 도착을 했어요. 네. 도착을 했는데 밤 비행기였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저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찌 베프니까 같이 이렇게 가기로 했죠. 12월 31일이었죠. 도착했는데 지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찌는 저한테 혼자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여자친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그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 아찌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방에. 네. 그리고 지수는 되게 묘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이제 바로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달려가서 아찌 손 잡으면서 울음을 꾹 참고 그때 제가 당시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좀 어른답게 감정을 추스리고 좀 최대한 화이팅 할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줘야겠다 해서 아찌 손 잡으면서 아찌 이마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수였고 저희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한국말로 내가 이 개고생을 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뭔데 적어도 유언장 하나 써주고 혼인신고라도 해야 내가 옆에 있지. 당신이 설득해.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엄마가 카르마야 방에 들어가 있어. 아찌랑 있어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찌 귀가 막으면서 못 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냥 다른 얘기하면서 했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가 한숨 쉬면서 카르마야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된다. 지수라는 친구가 아찌를 정말 이렇게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좀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일단 듣기로는 간암 이기면은 일단 입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월 6일에 입원하기로 했으니 입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종종 찾아가면서 아찌가 빨리 기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다음 날 1월 2일 새해 지나고 나서 새해 기념 플러스 그냥 이렇게 좀 아찌 보고 싶어서 저희가 아찌 동네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저랑 엄마랑 지수랑 아찌랑. 근데 아찌 표정이 그날따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람이 힘이 없고 눈빛이 뭔가 사람이 공포에 떨리고 있을 때 되게 막 눈동자가 되게 좀 힘이 없고 좀 떨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감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화목하게 밥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집에 왔죠. 왔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아찌한테 이메일 하나를 받았대요. 그 이메일은 2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혼인신고를 서명하고 유언장을 쓰게 됐다. 근데 뭔가 무섭다. 그리고 2번째 내용은 아찌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은 케어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이메일이었어요. 예.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초창기 때부터 있었고 모든 임원들을 다 알고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한국 회사 직원들한테 컨택트를 해서 지금 아찌 대표님이 이런 상황이니 제가 한동안 그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 라고 말을 하고 그 당시 반응은 정말 저희 어머니를 돌비라고 말할게요. 돌비 씨가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1월 6일 입원을 했죠. 예. 그리고 수술 날짜가 이게 수술이 저희도 이제 병원을 같이 갔었는데 종양도 이게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그거를 제거하기 수월한 위치가 있고 좀 복잡해지는 위치가 있는데 네. 정말 다행히도 아찌 간에 있었던 그 종양은 생각보다 작고 완전 끝쪽이 위쪽에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종양이었다고 저희도 직접 들었어요, 의사한테. 그리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엔 완치율이 최소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랑 어머니는 너무 이제 안심하고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1월 12일로 수술이 잡히긴 했는데 사실 그때 그 당시 아찌가 입원했던 병원이 그렇게 평가가 엄청 좋았던 병원은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아찌의 40년 지기 베프가 스페인에 있는 그 의료 쪽의 인맥이 꽤 넓고 인맥이 좋았어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간암 치료의 최고 병원을 예약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국 정말 되게 어려운 일인데 방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저희가 지수랑 그리고 아찌 어머니, 그리고 아찌 누나 전화해서 말했죠. 우리 이 병원에서 방을 찾았다. 그리고 아찌를 수술할 수 있는 거기에 최고의 의사를 찾았다. 최대 빨리 가능한 그 수술 날짜가 1월 21일인데 그때까지만 그 병원에 있고 1월 20일 밤에 이송을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수도 그렇고 특히 지수가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식으로 본인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방문하고 하다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대략 1월 중순쯤에 갔는데 네.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쪽에서 문의했죠. 그 아찌 환자 어디 가셨냐. 근데 오늘 아침에 퇴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분명히 1월 20일까지 여기 있고 모모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수술하러 했더니 보호자께서 와이프분께서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고 퇴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어디냐. 근데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전화했죠, 지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그리고 아찌 베프랑 정말 거의 스페인 온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을 전화하면서 찾아 나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정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한국 본사 회사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전화한 건데 당신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고 그냥 당신이 말했던 일 돕겠다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엄마는 뭔가 싶어서 전화했죠. 근데 그 직원분이 말하는 게 그냥 간략하게 말하자면 네. 당신 아찌 대표님 회사랑 지분이랑 돈 다 빼먹으려고 이렇게 혼자 나서는 거 우리가 지수한테 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 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당신과 연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수가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근데 이 가스라이팅을 왜 했는지 마지막에 알게 되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엄마는 붕 떴고, 근데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회사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아찌의 건강이니까, 그리고 아찌를 찾는 거니까 저는 그 당시부터 이제 그때부터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엄마랑 아찌 베프랑 정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월 22일에 아찌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제 말해주겠다, 어딨는지. 지금 아찌는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러 가봐라. 바로 갔죠. 바로 갔는데 거기는 병원이 아니라 곧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지내게 하는 뭐 요양원 같은 그런 이상한 곳이에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그 병원이 묘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 그냥 싹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인데 간암 환자가 있을 곳이 아닌 거죠. 들어갔는데 아찌가 제가 알던 아찌가 아닌 거예요. 식물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카르마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수가 제가 보는 눈 앞에서 내 이름이 카르마가 아니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식물 인간인 아찌의 싸대기를 때렸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게 너무 큰 공포감에 찔리면은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모르겠어요. 눈 떴는데 집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패닉 상태가 와서 엄마한테 우리 아찌를 무조건 여기서 꺼내야 한다. 저 사람은 아찌를 살릴 사람이 아니라 죽일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갔죠? 엄마랑 저랑 밤새 계획을 짜서 이렇게 꺼내자 해서 갔는데 병원 입구에서 저희가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와, 예. 접근 금지.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당신은 자꾸 딸이라 하지만 딸이 아니고 저분은 와이프다. 결정권은 저분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직원들까지 가스라이팅을 해서 무슨 결혼한 적도 없는데 저희를 접근 금지한 거죠. 저 그리고 아찌 엄마, 환자의 엄마를 접근 금지시킨 거죠. 알츠하이머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찌 베프, 40년지기 베프.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방에 아찌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 지수라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안 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가 다행히도 아찌가 계셨던 방실이 1층이었거든요. 창가에 가서 다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지켜본 것들을 다 이렇게 뭐 나열하기엔 좀 길고, 그리고 또 어쨌든 돌비공포 라디오의 어떤 지켜야 하는 너무 잔인한 건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가끔 가다가 아찌가 이렇게 좀 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은 이게 본인이 화장실 스스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보는 게 민망하니까 한 사람으로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 네. 그렇게 지수한테 의사표현을 하면은 저는 그게 지수가 날 볼 수 없도록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봐가지고, 지수는 제가 그걸 지켜본 걸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찌가 없는 힘껏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찌를 머리 이마를 이렇게 손으로 밀면서 네가 어디를 기어가려고 해 하면서 힘으로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침대에서. 그래서 아찌는 오열하면서 나 화장실 갈래 하면서 하면은 그제서야 팔을 살짝 이렇게 건너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붙잡고 정말 천천히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화장실까지 가면은 딱 그 변기 쪽에 다가왔을 때 일부러 지수가 손을 놓고 아찌가 넘어지도록 해요. 그러면서 비꼬면서 너는 오줌마저도 혼자 못 사는 모모야 라고 다 들리거든요, 창가로. 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간호사가 밥을 가져와요. 근데 밥을 이렇게 씹으면서 먹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주사로 배에 있는 튜브로 먹일 때도 있거든요. 아찌가 못 일어나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럼 간호사가 오면은 되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꼽은 다음에 간호사가 나가면 그거를 빼서 변기에다가 다 버려요. 영양소를.
영양소가 들어간 무슨 링거 같은 거를. 예. 그거를 제가 일주일간 지켜보면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너무 이게 스트레스랑 충격이랑 분노가 심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머리카락이 17살인데 네. 부분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다 해봤거든요. 병원 가서 진짜 제가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서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정말 난리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와,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걸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저는 뭐 핸드폰이라고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노키아가 있었는데 아, 노키아. 동영상이 안 됐거든요, 그게. 아, 네, 동영상 안 되고 사진만 되는 거였는데 화질도 이게 유리 넘어서라서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막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월 초에 갑자기 병원 또 갔는데 아, 이제는 접근 금지가 아니라 접근 제한이 되었다.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보러 올 수 있다. 그것만도 전 너무 기뻤어요. 저랑 어머니랑 아치 베페랑 드디어 갔는데 아, 그때부터는 그냥 더 이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사람이 그냥 입만 조금 벌리면서 겨우 살아있는 상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냥 손만 잡고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아줌마인데 그게 지수 엄마였어요. 지수의 엄마가 왔는데 아찌 손 잡고 있던 저를 정말 무슨 아줌마가 그런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힘껏 밀더니 너 다가오지 마, 이 양마새끼야 하면서 갑자기 아찌 옆에 다가가서 사람의 가슴에 왜 이렇게 막 문지르는 거 있잖아요. 되게 힘껏. 정말 힘껏 하면서 아찌야, 우리가 네 가족이야. 내가 네 엄마야. 너는 너의 가족은 엄마랑 지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그 말을 정말 몇십 번을 반복하면서 아찌 가슴을 너무 세게 문지르는데 그거를 저랑 저희 어머니가 보면서 달려들어서 막으려고 했더니 지수가 또 무슨 미친 사람처럼 저희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믿겨지지 않죠. 근데 싫어하거든요. 예.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다가가지 마. 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거기 간호사들 간호사, 부르더니 이분들 이제 퇴장시키라고 1시간 넘었다고 하면서 저희는 또 말도 안 되게 그 병원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결국 아찌의 어머니랑 아찌 누나가 계시는 곳을 갔어요. 만나자고 해서. 근데 아찌 어머니는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미 알츠하이머가 좀 심했어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네. 상황이라 판단력이 좀 잘 안 세워지셨고 누나 같은 경우에는 아,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 지수라는 애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고 네. 나도 누나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지수의 명령을 다 따르면서 그냥 아찌 옆에 종종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가족이 무기력하고 갑자기 나타난 무슨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어서 가지고 또 한 번 보러 가고 그러다가 대망의 1월 26일 밤이었어요. 새벽. 저는 뭐 사실 그때부터 이미 불면증이 좀 심했는데 네. 그래도 겨우 어떻게 어렵게 하루에 2시간은 잤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저희 방에 제가 이렇게 빔으로 천장에 시간을 이렇게 쏴주는 그런 시계가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뭔지 아시나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뭐 때문에 눈을 뜨게 됐어요. 천장을 보는데 4시 35분이었어요. 정확히. 뭐지 하고 목마른가 해서 딱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일어났는데 되게 연기같이 흐릿하게 하지만 제 눈엔 되게 선명하게 아찌가 보이는 거예요. 어? 근데 전신은 아니고 이렇게 골반부터 머리까지만 예. 아찌가 앞에 있는데 웃으면서 막 저를 놀리는 거예요. 원래 하듯이. 무슨 뭐 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찌의 특유의 눈빛, 저 놀릴 때 그냥 제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 하는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저를 보면서 웃고 아이고. 혼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아찌 의상이 제가 4살 때 아찌한테 선물해줬던 넥타이가 있어요. 그 넥타이를 차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오면서도 무서워서 엄마 방으로 달렸어요. 근데 엄마도 하면서 깨는 거예요. 아직 꾸셨나?
그래서 내가 엄마, 나 방금 아치 봤어. 했더니 엄마가, 카르마야, 나 방금 아치 꿈을 꿨는데, 너무 예감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인데? 했더니, 아치랑 출장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엄청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를 말해가지고 엄마가 딱 벨트 매고 비행기가 딱 흔들렸는데 옆자리에 있던 아치가 사라졌대요. 예. 그래서 저도 말했죠. 엄마, 나는 방금 뭐 때문에 깨가지고 눈을 떴는데 무슨 연기 속에서 아치가 보였다.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우리 내일 병원 가보자 해서 조금 더 자고 점심 먹고 한 12시 조금 넘어서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방에 새로운 종이가 있더라고요. 문 앞에. 예. 사망 시간 4시 35분. 제가 아찌를 봤던 시간이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지겹게 하루 종일 아찌 방실에 있었던 지수는 당연히 없고 네. 아무도 없고 혼자 하얗게 그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찌가 착용하고 있었던 옷이 제가 새벽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찌가 유언장에 내가 만약에 어떻게 되면 이 넥타이를 꼭 매게 해달라. 그래서 다가갔죠. 다가갔는데 손이 차가울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신기한 얘기인데 손을 잡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정말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치 베프도 곧바로 왔거든요. 저희가 말해서 엄마 만져봐, 봐봐, 아치 살아있어. 몸이 엄청 뜨거워. 그리고 아치 베프한테도 피 아저씨라고 할게요. 피 아저씨 일로 와봐요. 아치 여기 이거 너무 뜨겁잖아. 몸이 아직 괜찮아. 우리 셋 다 만졌어요. 동시에 팔을. 예. 근데 갑자기 그때 1초 만에 얼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 죽음 뒤에 영혼이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믿게 된 게 네. 아치는 그냥 내가 갔는데 몸이 너무 차갑고 그러면 내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제가 오는 순간까지 기다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손을 잡자마자 바로 나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고 2021년 2월 26일에 52세에 되게 젊은 돌아가시게 됐고 네. 다음부터는 그냥 짧게 말하자면 당연히 지수라는 분이 그 유언장에다가 아치의 모든 재산 그리고 아치 회사 명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명의로 하고 그리고 곧바로 그 회사를 매각했죠. 와. 매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너무 그 좀 정신적으로 아팠어가지고 네. 정신과 치료를 한 6개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고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죽어라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법대에 입학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졸업하고 뭐 하고 다 해서 뭐 최소한 6, 7년인데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모르겠어요. 복수라면 복수라는 거고 아무튼 만나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왜 그랬는지라도 알고 싶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그 사람은 한국에 다시 돌아갔다고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대학은 휴학하고 내가 한국 가서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21살 됐을 때, 그러니까 성인 됐을 때 갔어요. 한국으로. 예. 가서 그 당시 제가 한국 잠시 살았을 때 저랑 같은 아파트 살았던 어릴 적 그 같은 유치원 다녔던 친구한테 제가 부탁해서 네. 저랑 아찌랑 같은 아파트였거든요. 이 주소지에 가서 우편함 좀 봐달라 해서 그 지수라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봐달라 했는데 친구가 가봤는데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사 갔다는 거죠. 근데 또 그 와중에 페이스북은 탈퇴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있다가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좀 지내면서 친구들도 만들고 하면서 저랑 제가 아는 지인이 나 6개월 전부터 예약한 되게 최근에 신내림 받은 점집이 있다. 나 내일 가는데 도 같이 가볼래?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문화를 전혀 몰라서 뭐 그래요 가보자 했어요. 갔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곳이었는데
신발 벗고 딱 거기 바닥에 발 대자마자 너 이러려고 한국 왔으면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발을 놓자마자. 근데 저는 알죠. 이분이 그 말을 왜 하는지. 거기서 제가 정말 팔에 모든 털들이 정말 이게 이런 게 닭살이라고 하는구나 네. 싶을 정도로 털이 다 섰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러다가 너 그래 일단 이름 말해봐 해서 이름을 말했죠. 갑자기 뭐 이것저것 하시더니 네 옆에 저 빡빡이 서양인 아저씨는 뭐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알았죠. 그게 누군지.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냥 오열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물어봤죠. 그분이 지금 제 옆에 있다고요? 물어봤더니 네가 이러고 살아서 못 떠나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냥 저는 그걸로 되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더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너무 분해서 이렇게 망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정말 아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치를 사랑한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네. 복수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그분 찾는 것도 포기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네. 저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건들면 그쵸. 예. 사람이 비쳐가는구나. 정말 잃을 게 없어지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정말 인간을 악마로 만들 수가 있구나. 네. 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신 거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원래 제가 약물 치료를 거부했었어요. 네. 별 의미가 없다고 싶어서. 근데 그때부터 그냥 좀 저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네.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병원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 뭐 점차 좋아졌는데 저한테 가장 크게 도움된 거는 2년 전에 어쩌다가 제가 정말 그냥 말하는 명상이 아니라 정말 매일 하는 명상을 하면서 그냥 내려놓기, 분노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흘려보내기, 그리고 마음 편해지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일단 뭐 한 10년간은 이 얘기만 하면 제가 그 증상들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그랬어가지고 아이고. 못했고 예.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이 절대 일반적이지 않고 네. 정말 인생 살면서 한 번 있으면 안 되고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말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디에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게 감히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이거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함부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악마가 되는 게 네. 돈 때문에 악마가 되는 경우는 진짜 많죠. 생각보다 정말 많고 뉴스나 아니면 어떤 뭐 사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복수하는 사람까지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랑의 힘으로 안 하고 더 잘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 각오를 하시기까지가. 그렇지만 아찌 분께서 원하는 건 그거였을 테니까요. 맞아요. 네, 그걸 아시니까 카르마님도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멈추게 하게끔 그 무당분을 찾아가게끔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대신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네네. 이거를 깜빡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한국에 계셨던 네. 아찌랑 오랫동안 사업했던 어떤 회장님한테 저희가 얘기 들었는데 아무래도 아찌가 어느 정도 출장도 많이 하면서 약간 대한항공에 밀리언 마일러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밀리언 마일러라는 게 이제 하도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그런 건데 그 정도 급 되면은 비즈니스가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예.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아치 입장에서는 몸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했는데 퍼스트로 업그레이드가 됐었대요. 스페인 갈 때. 근데 그 비행기 일정을 해준 게 그 회장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치가 편찮으시니까. 네. 근데 갑자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12월 29일에 비행 일정이 변경돼서 한 명 퍼스트 클래스인 게 2명 이코노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수가 강제로 아찌한테 너 나랑 이코노미 타 해서
그 간암 이긴 몸이 편찮은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타게 했고,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같이 가는 게 아니었는데 따라간 거죠. 이 간암이라는 게 이게 소름 돋아요. 아찌는 흡연도 안 했고 담배, 술 입에 대지도 않았고 주 3회 한강이든 아니면은 스페인에 있는 어느 강이든 러닝하는 사람이었고 지방간도 없었고 원래 간암이 유전도 아니지만 가족 이력에 그런 것도 없었고 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면은 발암물질에 대한 그런 그 노출이거든요. 오. 네. 근데 봐봐요. 그런 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송시켰어요. 결국 치료를 못 받았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못 받게 한 거죠, 지수가. 종양을 못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걸 까먹었는데 뇌암으로 전파됐어요. 아, 전이 됐구나. 전이암이 된 거예요. 와. 근데 전이암은 보통 왜 생기냐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암에는 스트레스가 최악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학대당했는데 스트레스 안 받겠냐고요. 그렇게 되면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간암이 2기에서 4기까지 가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소 몇 개월 걸리고 길면은 몇 년 걸리는데 아찌는 이상하게 간암 2기에서 사망하는 데까지 한 달 2주 걸린 거예요. 계속 극한의 스트레스를 준 거지. 그리고 혼인 신고와 동시에 유언장을 모든 걸 다 자기한테 가는 걸로 바꾼 게 바로 지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살인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지고 이거는 이런 게 악마가 사람화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카르마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남겨놓고 싶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공포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지금 생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다 같이 붕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카르마님도 하루빨리 좀 더 털어내시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르마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영화나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카르마님께서 겪은 이야기고, 더 놀라운 거는 아직까지 그 지수라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과응보가 있는 거 맞아? 뭐 사필 규정은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살아생전에 벌을 안 받고 죽어서 벌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살아생전에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뭔가 저 세상으로 갔을 때도 분명히 어떠한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